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릴 건데요. 뜻깊은 일도 하면서 소중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알짜배기 일자리 모집 소식, 현금성 정부 지원금과 새로 변경되는 정부 지원금, 바우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전국적으로 공정선거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데요. 이번 대선에 이어서 6월 1일에 전국에서 시장, 도지사, 시도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전국 지방선거가 또 있죠.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지방선거는 각 지역별로 워낙 많은 후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게감은 대통령 선거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어도 실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업무는 더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도 선거운동 과정이나 투표 과정에서 어김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한 부정선거나 개표 조작에 대한 의심도 생겼습니다. 공정선거 지원단은 이런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행사장 등에 정치관계법을 안내하거나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고 공정선거를 홍보하는 일을 하는데요.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바빴겠지만 이미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정선거 지원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이거나 내일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곧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참조해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근무기간은 4월 4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1일까지 약 2개월이고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이, 학력, 성별 무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근무 조건이 일일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어렵겠습니다. 보수는 일일당 약 73,00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월급으로는 약 191만원 정도고요. 본부반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1급으로 8만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단속 등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초과 근무 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4대 보험 가입도 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나 근무 시간 기준이 미달해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2개월 정부 일자리를 계약직으로 하시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겠죠. 하는 일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공고문에 있는 담당 직무 내용을 보면 행정업무 보조, 단속활동 지원, 홍보 업무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원사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제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하시고 지원서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직접 거주하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보시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정선거 지원단을 검색하셔서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현재 약 60개 지역의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대선 기간 동안 활동하는 이 공정선거 지원단을 한번 소개해드렸었고 지난달에는 개표 참관인 모집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개표 참관인의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된 곳이 많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번 전국 지방선거 개표 참관인 모집 공고가 나오자마자 영상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서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내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하고 올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본직불 간편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의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개인 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신청인 및 농지 정보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직접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끝나고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영농 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준수사항을 7월에서 9월에 점검을 하고 지급대상 금액을 10월에 확정하고 11월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서울 경기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역시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고요.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2022년 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가액이 지역가입자는 약 30만원, 직장가입자는 27만원 정도 하고요. 2017년부터 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제외 대상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내일부터 23일 17시까지 서울 청년 포털 홈페이지 내에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제도도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이건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을 못한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 장려금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의 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서 졸업연도가 2020년에서 2022년인 졸업생으로 졸업 후 2년 이내여야 하고요. 신청은 서울 청년 포털에 회원가입하시고 각 구청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에서도 청년 기본소득 제도가 있죠. 소득 취업 여부 모두 무관하게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전부 받을 수 있고요. 분기별로 25만원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현재 신청 기간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자바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전국적으로 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는 신청이 마감됐지만 영등포에서는 구민 3,500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가 따로 있어서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요.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입학준비금이나 교복구입비 신청을 3월 중에 하는데요. 입학준비금은 행정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시도 자치구가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내일 3월 14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경상남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소득 기준은 없고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 모두가 대상입니다. 학생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계좌로 30만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개해드렸었죠. 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도 내일부터 시작하고 법인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내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내일 모레 15일에 마감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